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시장 기대치는 충분히 만족을 시켰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1년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실적 연도를 1년씩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분기가 되겠고요. 우선 EPS는 논갭 기준 $3 66센트로 시장 예치치를 10% 정도 초과를 했고, 매출도 56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치치를 5% 이상 비트를 했습니다. 전년과 비교를 해도 매출은 전년 동기 84%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도 2배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도 고르게 성장을 했는데, 회사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부문도 27억 6천만 달러의 매출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시장 예측치도 비트를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차세대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도 2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시장 기대치인 20억 달러를 비트했습니다. 또한 저번 분기에 역성장을 했던 전문가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용 사업 부문도 이번 분기에는 2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은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재무 건전성을 보시면 총 자산은 1년 전보다 7% 증가한 반면 부채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1.4대 1에서 1.56대 1 정도로 10% 정도 개선이 돼서 재무 안정성도 보다 튼튼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EPS가 매분기 증가 중이고, 시장 예측치도 꾸준히 비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분기 실적보다도 다음 분기겠죠.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다음 2분기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우선 매출은 63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39억 달러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외 총 마진율과 운영 비용, 기타 지출 등의 가이던스를 모두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EPS 예상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제공한 숫자를 토대로 충분히 다음 분기 EPS를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우선 63억 달러의 매출에 논갭 기준 66.5%의 그로스 마진율을 계산하면 예상되는 총 이익은 41억 9천만 달러가 되고요. 여기에 영업지출 12억 6천만 달러를 빼면 영업이익은 29억 3천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타 지출 5천만 달러를 빼고 예상되는 세금 10%를 제외하고 나면 순이익은 25억 9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 수는 저번 분기 증가율과 거의 같이 100만 주 정도 증가했다고 계산해서 6억 3,300만 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2분기 EPS는 4.1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주식 분할은 고려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의 EPS입니다. 4.1달러의 EPS는 작년 2분기에 2달러 18센트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시장 예측치인 3달러 30센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2분기 시장 예측치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컨퍼런스 콜에서도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에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수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암 인수와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는데 2022년 초까지 암 인수를 마무리할 작정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거는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번 분기 훌륭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이거를 토대로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실적까지 반영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우선 엔비디아의 1년간의 EPS는 13달러 77센트가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현재 628달러에서 변동이 없다고 했을 때 다음 분기 기준 엔비디아의 PER은 45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작년 말 기준 엔비디아의 PER인 91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죠. 그 정도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0.9%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을 시켰는데 다만 뉴스에 팔려고 대기하고 있던 투자자들 중 일부가 팔고 나간 정도로 보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작년 9월부터 반년 이상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올해 4월에 잠깐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기술주 조정장과 맞물려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 기대감과 주식 분할 발표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급등해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이 박스권 돌파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으로 되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여지는 바로는 기존 박스권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보다는 한 단계 위의 가격대에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좋은 거는 알겠고 앞으로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수익이 향후 10년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 중이고요. 특히 2025년까지는 평균 20% 정도의 상당히 훌륭한 상승률을 기대하는 중입니다.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705로 현재 주가 대비 15% 정도 높은 수준이고 17명의 애널리스트 중 16명이 매수, 1명이 중립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불리시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 기업 중에 구글과 함께 최고의 기업이죠. AI 분야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 2021의 1번 픽이기도 합니다. 아크는 딥러닝 반도체 시장이 2025년까지 매년 33% 성장해서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한 $220억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딥러닝과 관련된 전체 시장 사이즈도 매년 17%씩 성장해서 2037년에는 $30조 규모로 인터넷 시장의 $20조 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스들의 조사 자료를 봐도 AI 관련 시장이 2023년까지 매년 35%씩 성장해서 $1,000억 규모의 마켓 사이즈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다른 소스의 조사에서도 2027년까지 마찬가지로 연간 35% 성장해서 $4,300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스들이 AI 관련 시장을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난 최고의 블루오션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바로 그 AI 시장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죠. 인공지능 훈련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을 위해서도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반도체는 필수고요. 또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과 구글 역시도 자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시장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 중 하나가 엔비디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도 성공이 예정되어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가장 고무적인 건 딱히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AMD 이외에는 AI 관련돼서 눈에 띄는 경쟁 상대가 없는데 그마저도 격차는 상당하죠. 그로 인해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도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던 기업 중 하나예요. 작년 한때는 PER이 100을 넘어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알아보셨다시피 그 PER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고 그 정도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AI 산업의 엄청난 발전성을 생각했을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 검토해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